나는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집 문을 두드렸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후퇴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날 터였다. 남편의 외모가 내 삶을 산산조각낸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칼을 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가 대신 짊어진 죄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물든 범죄가 이제 내 손으로 되돌아올 차례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빈곤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살았다. 아니, 살았었다. 이제는 그 집이 나의 감옥이자 복수의 무대가 될 터였다. 내 이름은 지은. 32살,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지만 내 안에는 10년 동안 쌓인 원한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모든 게 5년 전부터 시작됐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만난 남편, 민준과 결혼했다. 그는 재벌 3세였다. 그의 가족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 잡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유명한 사회부인. 시어머니, 혜자 여사는 특히 그 집안의 여왕이었다. 그녀의 생일은 매년 화제였다. 언론이 달려들고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파티. 나는 처음엔 그 일부가 된 게 영광이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나는 그저 장식품일 뿐이었다. 결혼 2년 차, 민준의 바람이 시작됐다. 처음엔 작은 의심이었다. 늦은 귀가, 이상한 향수 냄새. 하지만 내가 확인한 건 그의 휴대폰에 숨겨진 메시지였다. 오빠, 오늘도 지은 언니 모르게 만나자. 발신자는 내 여동생, 수연이었다. 25살, 아직 대학생이던 그녀. 우리 집안의 작은 공주. 엄마가 항상 수연을 더 사랑했듯 민준도 그녀를 귀여운 동생으로 봤다고?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형제자매가 아니었다. 사진 속 그들의 포옹, 호텔 체크인 기록 모든 게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수집했다. 증거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가족 회사가 휘청일 때 아버지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지은아, 내가 대신 서명해.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우리 집안이 살 수 있어.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민준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랬다. 서명했다. 50억 원의 대출, 내 이름으로. 나중에 밝혀진 건 그 돈은 민준의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는 살아났지만 나는 빚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그 범죄 횡령의 책임은 내 어깨에. 수연과의 분류는 그 위에 덧씌워졌다. 그녀는 민준의 쥐로자가 됐고 나는 희생양. 시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참아. 그녀의 말, 나는 참았다. 3년을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친구들을 잃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생일 파티 날, 시어머니의 60세 생일, 초대장. 내 이름은 없었다. 지은이는 바쁘니까 다음에 민준의 메시지. 나는 취소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내 마음속 계획은 시작됐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검은 드레스, 최소한의 메이크업.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그 안에 모든 증거 민준의 도박 기록, 수연과의 채팅 로그, 대출 서류의 위조 흔적.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시어머니의 비밀. 그녀가 20년 전 남편의 사업을 위해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무너뜨린 증언 녹음. 나는 그것을 우연히 아니 의도적으로 얻었다. 민준의 사무실 서랍에서. 비가 쏟아지는 오후, 나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 드라마처럼. 아니, 이건 현실이었다. 더 잔인하고 더 어두운. 나는 도착했다. 그 아파트 앞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로비의 화려함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뒷문으로. 하인들 사이를 스치며. 파티는 한창이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시어머니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민주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웃고 있었다. 수연 이제는 그의 공식 연인처럼 보였다. 그녀의 배는 살짝 부어 있었다. 임신. 그 사실이 내 심장을 찔렀다. 3개월 분의 아이가 있었을 때 민준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했던 그때. 나는 문을 열었다. 어머, 누구세요? 하인이 물었다.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예상치 못한 손님. 바로 나였다. 파티장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은 손으로 배를 감쌌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비에 젖은 코트가 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님. 늦었네요.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 나는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다.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의 진실. 민준이 먼저 움직였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러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왜? 초대받지 못한 내가 왔으니 불편해. 나는 웃었다. 차갑게. 파티장 안에 손님들 정치인, 사업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일어나 나를 끌어당겼다. 얘기하자, 지은아. 방으로 가서. 우리는 작은 응접실로 이동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미쳤어? 여기서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 망치려는 거니? 그녀의 눈빛은 독 같았다. 민주는 문밖에서 수연을 달래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온 거야. 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어머님, 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그 대출 서류. 내 이름으로 50억.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민준 오빠의 카지노 빚, 그리고 수연이, 내 동생이 당신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실수였어. 남자들은 약해. 수연이는 순진한 애야.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말, 여자는 참아야 한다. 나는 그 말을 수백 번 들었다. 엄마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하지만 이제 끝이었다. 실수. 그 USB에 다 있어요. 당신 남편 자버님 내 사업 비밀도요. 20년 전 그 경쟁사 파산 사건.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요. 증언 녹음까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회사 직원들 다 쫓아내. 돈으로 입마가. 그 녹음은 선명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디서? 그걸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의 사무실. 당신 아들이 숨긴 거예요. 나를 속이려 했던 그 서랍에서 나는 일어났다. 오늘 이 파티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당신들의 더러운 비밀을.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제발, 지은아. 우리 가족이야. 수연이 아이는. 내 조카잖아. 그 말에 내 심장이 아팠다. 수연. 내 동생. 어렸을 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질투하던 그 아이.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조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세상에 나올까요? 이런 가족 속에 나는 방을 나왔다. 파티장으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스피커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슬라이드 쇼 도박 기록, 채팅, 서류. 그리고 시어머니의 녹음.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이게 무슨 재벌 스캔들, 누군가 중얼거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이 몰려들고 있었다. 민준이 소리쳤다. 지은아, 그만해. 너도 끝장이야. 그는 맞았다. 나도 범죄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복수였다. 순수한 복수. 수연이 울면서 다가왔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나를 강제로. 그녀의 눈물.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 나는 그녀의 배를 봤다. 강제. 그 메시지들 내가 보낸 거잖아. 그녀가 무너졌다. 무릎 꿇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모두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미쳤어.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파티는 엉망이 됐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만족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 이게 끝일까?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민준이 나를 붙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했으니까.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나는 뿌리쳤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택시를 기다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가 나를 구원할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일까? 며칠 후 세상이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은 우리 가족으로 도배됐다. 재벌 3세 도박 불륜 스캔들, 시어머니 과거 횡령 의혹,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위는 무너졌다. 그녀의 클럽 멤버들은 등을 돌렸다. 민준의 회사는 주가 폭락, 이사회에서 쫓겨났다. 수연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위기.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핸드폰으로 왔다. 언니, 아이가 왜 이렇게 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삶도 변했다. 비추심꾼들이 사라졌다. 민준의 가족이 대신 갚았으니까.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경찰이 나를 불렀다. 당신 이름으로 된 대출, 횡령 혐의.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서류, 위조됐어요. 증거 있어요. USB의 또 다른 파일, 변호사 비용은? 내가 모은 돈. 직장에서 해고된 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껴온. 재판 날이 다가왔다. 민준은 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지은아, 용서해. 수연이는 그냥 실수였어. 너를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사랑이면 왜 나를 희생시켰어? 왜 그 죄를 나한테 떠넘겼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강요했어. 집안 명예를 위해. 그 말에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반전의 주인공이었다. 재판에서 그녀가 증언했다. 모두 지은이가 꾸민 거예요. 제 딸을 함정에 빠뜨린 악녀. 악녀? 나는 웃음이 나왔다. 배심원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증거는 강력했다. 전문가 감정 서류 위조 확인. 녹음의 진위. 그리고 새로운 증인, 민준의 옛 비서. 시어머니께서 지시하셨어요. 지은 씨를 희생양으로. 재판은 시어머니에게 불리하게 흘렀다. 그녀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20년 전 사건, 경쟁사 직원 자살.
그녀의 책임. 언론은 악마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민주는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수연의 울음에 무너졌다. 엄마, 그만해. 다 끝났어. 나는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승리감.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수연이 나를 찾아왔다. 병원 복도. 언니, 진짜야. 오빠가 날 강제로. 아니,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나도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내가 그녀의 말,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알아? 어렸을 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독점해서 나를 버린 거. 버림.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의 죽음 직전. 수연이는 약해. 지은이가 지켜줘 나는 수연을 돌봤다. 하지만 그녀는 질투했다. 내가 다 가로챘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손에 쥔 종이 내 과거. 대학 시절 내가 표절한 논문.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민준이 알려줬다. 이걸 터뜨리면 내 인생 끝이야. 그녀의 미소. 나도 반전이었다. 나는 포켓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민준의 돈으로 유학 간 기록. 불법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누가 먼저 쏠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내 작은 원룸. 복수의 다음 단계? 시어머니를 무너뜨린 건 시작. 이제 민준과 수연. 하지만 내 아내 목소리 지게 맞아? 가족을 파괴하는 게 한국의 유교 정신이 나를 괴롭혔다. 혈육은 용서하라 하지만 배신은 용서하지 않았다. 클라이맥스는 시어머니의 최후의 파티에서 왔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캔들 후 작은 모임을 열었다. 마지막 인사라며. 초대받은 나는? 물론 거절. 하지만 나는 갔다. 변장해서. 웨이터 복장으로. 파티는 어두웠다. 손님은 적었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지은이, 내가 왔구나. 그녀가 알아봤다. 어떻게? 내 눈빛. 복수자의 눈, 그녀의 말에 소름이 끼쳤다. 민준과 수연도 있었다. 수연의 배는 더 부었다. 언니, 그만해. 아이를 위해, 하지만 나는 시작했다. 술잔의 독. 아니, 진실의 도구. 나는 스피커를 해킹했다. 다시, 증거 방송. 하지만 이번엔 더 강렬. 비디오 민준의 도박 현장, 시어머니의 지시 대화. 그리고 수연의 고백, 엄마, 언니를 없애야 해. 그녀로 끝내. 손님들이 충격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이 미친년, 그녀가 나를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민준이 막아섰다. 엄마, 그만, 싸움. 가족의 몰락. 수연이 쓰러졌다. 아파. 아이가. 응급차 소리가 울렸다. 병원으로.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경찰에 자수했다. 저도 범죄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더 나빠요. 하지만 트위스트, 내 자수는 함정이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카드. 그녀가 미리 경찰에 나를 협박했다고 신고. 증거. 내 USB 복사본. 감옥 문이 닫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왜? 수연의 아이가 태어났다. DNA 검사 민준의 아들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옛 연인과의. 그녀의 최대 비밀. 내가 유출한 마지막 파일.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시어머니, 자살 시도. 민준, 정신병원. 수연, 홀로 남음. 나는 출소했다. 증거가 나를 구했다. 하지만 승리인가? 내 손은 떨렸다.
복수의 대가 내 영혼. 출소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작은 집에서 바다를 보며 살았다. 뉴스는 여전했다. 지은, 복수의 여신, 하지만 나는 여신이 아니었다. 그냥 부서진 사람. 수연이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언니, 용서해. 엄마가. 모든 걸 조종했어. 그녀의 눈물은 진심 같았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부드러운 피부. 이름이 뭐야? 지은이 내 이름. 그 순간 무언가 무너졌다. 민주는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이겼어. 시어머니는 감옥에. 그녀의 마지막 말, 내가 날 이겼다. 하지만 가족은 끝났어. 나는 선택했다. 용서. 아니, 잊음.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하지만 트위스트 마지막 뉴스, 내 과거 표절이 터졌다. 수연의 복수. 나는 다시 재판대. 하지만 이번엔 나는 싸우지 않았다. 맞아요. 실수였어요. 고백. 감옥 1년. 비극적 해피엔드? 아니, 한국처럼 애매하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남는다. 나는 감옥에서 생각했다. 다음 생엔 평범하게 살자. 여운, 누가 옳았을까? 나. 그들. 독자가 판단하라. 이게 복수의 끝.